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이렇게 되게 정렬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앞서가지고 우리 무료방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주은행이 지금 안내드린 이후로 초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강세.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무백스 통통 튀고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안내드린 종목들이에요. 현대무백스하고 현대로템들. 자, 이전에 한 이쯤 좀 안내를 이 두 차례 정도 안내 드렸거든요. 이 10월 중순쯤, 한 이때쯤이랑 아마 이때쯤인가 안내를 좀 드리긴 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KG ETS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닥을 탁 닫아주면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들은 텔레그램방, 우리 무료방 리서치 센터 안에서 실전 투자 무료방에서 다 안내 드린 종목들이니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주가 흐름들 20일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좀 지지를 받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봤을 때 여기 18,000원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매물 물량들이 꽤 강하다라고 봐요. 이제 이전에,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지 구간이었다가 지금 이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거죠. 저항 구간. 그러니까 지지는 저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주가에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이잖아요. 저항. 자, 지지라는 것들은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들인데,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강력한 지지 구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은 또 나중에 주가가 또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 부분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지지로, 지지는 저항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선은 여기니까, 저항선은 여기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가격이 얼마냐? 18,000원까지입니다. 18,000원하고 17,500원 수준들. 17,500원이랑 18,000원 수준들의 물량들이 꽤 많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23,000원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저점. 대응을 잡더라도 이 부분에서 대응을 잡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 현 부분들이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주를 매수하고 여기서 뭐 10주, 15주, 뭐 20주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여기까지 내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을 축소로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현 부분들이 가장 매물대가 높은 구간들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구간을 뚫는다,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한다, 여기가 추후에도 강력한 지지 구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8,000원하고 17,500원 이 부분들이 전략적인 중요 포인트 구간들이다. 시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방향성들을 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요인들이 전부 다 100%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 미래에 대한 전망, 뭐 펀더멘털,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종합적으로 보면서 차트는 참고해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 정도까지인 거예요. 자, 우리 2분기 실적들이 기간에 이전에 좀 적자가 나왔었잖아요. 적자. 지금이야 이거 말고는 영업이익이 계속 매출도 그렇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이냐 기대감들이 동반이 될 것이냐 주가 움직임 원동력으로 움직여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데, 이전에 단기순이익 보면은 2분기 실적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던 이유들을 보면은 두산바켓의 파생상품 연간 주가 연계 스와프 때문에 이거 손실분을 좀 메꿔줬죠. 근데 이번에 두산바켓이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 일단은 주가가 15%가량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한 이유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당시에 요인들이 뭐였냐. 올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빌이랑 이 증권사 간에 체결을 했던 PRS죠. 주가 연계 스와프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얘가 됐든 좀 블록딜을 할 수도 있겠구나. 주가가 올라오면은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계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일단 우려감들 뭐 시장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호락하긴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손실분을 메꿔줬어요. 증권사에. 그리고 만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를 연장을 했는데 증권사들은 최근에 두산 밥켓이 주가가 올라오자마자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손실분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시장에 매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결국에 손해는 주주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못했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책임질 거 다 책임졌거든요. 대신 주주들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두산 밥켓은 이번에 증권사에서 불러들 물량들이 좀 있었다. PRS 손실을 줄이려고 매도를 했겠다. 이렇게 당연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비난의 화살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 가야 되는 겁니다. 블록딜을 증권사가 결정을 한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41,350원에 할인율 10% 적용한 37,000원에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거 매각하는 블록딜 특성상 거래 직후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 단기적인 요인들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파켓 지분 10%를 매입을 한 바 있는데 정산 시기에 기초자산 주식 가치가 계약 당시보다 높으면 그 차익을 자금 조달 기업이 가져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이 손실 금액을 투자자에게 보존하기로 약속된 파생 상품이다. 두산파켓은 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없는 지분이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각에 나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손실을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메꿔주기 싫어서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파켓의 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다기보다는 어차피 파생 상품이었던 수준들이었으니까 만기를 연장시키고 어찌됐든 간에 이미 악재는 2분기에 실적에 적자가 났었던 이 악재는 소멸이 됐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영향은 제한적일 거예요. 일단 주가 수합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전력 수업 피크는 1월 첫 셋째 주다.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 계속 부각이 될 건데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너지 자급제, 천연가스, 유가는 일단 중국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이런 것들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천연가스, LNG 가격이 고공행진 흐름들을 겨울에는 축적되어 있는 비축해 있는 그 가스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 에너지 자급자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 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렇게 입찰 제한을 하게 3파전이죠. 거의 대부분 중국 업체를 퇴출하기도 했다. 약간 이제 진영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쪽으로 약간 정치적인 발언들은 아닌데 국가들만의 그게 있다는 거죠. 이 라인이 파벌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동부 서쪽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시즈웰 C 원전건설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을 빼기로 결정을 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프랑스 EDF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되겠죠. 중국이 빠졌으니까 러시아는 얼토당토 없을 거고 러시아는 절대 불가능할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미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자, 필리핀 원전 수주전에 다크호스로 부상을 했다. 미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 이제 이 원천 기술이 이 웨스팅하우스에 좀 있는 그 소송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아요. 필리핀 쪽에서도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을 가능성들. 우리가 항상 체코,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이집트도 이전에 있었고, 루마니아, 영국, 그리고 필리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원전 수주전이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게 모멘텀이었잖아요. 이게 또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수소경제 정책 발표, 수소 관련 ETF 탄력 받나? 우리 두산 투퓨어셀 같은 경우도 영향이 좀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내년 중 수소 발전 입찰제를 신설하고 2024년도에는 인증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수소 발전 연료비 발생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를 병행해 적용을 하고 완전 분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산 피어셀의 기대감들. 지금 사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거, 캐시카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두산 밥켓이거든요. 두산 밥켓의 캐시카우, 당연하고 이거는 이제는, 두산 피어셀도 성장하는 모습들 내년부터 보여준다라고 하면 연결 회사들, 신재생 에너지로 이 기업에 대한 초점을,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중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그게 이제 안정되는 한 해가 내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수소 산업 탄력받냐 법 제도적 기틀 마련이 중요하다. 지난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내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를 했고 지난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중립 전략 이행안을 내놨다.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활용한 수소 터빈이 있잖아요. 또 풍력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소 터빈. 수소 터빈은 수소하고 가스랑 지금 혼소를 하고 있지만 수소 연소로 실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개발이 좀 더 완료됐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래지향적이 되겠지만 또 이런 거 제외하고도 매출, 온핸드 수주가 계속 몇 년치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매출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개선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화력 플랜트라든가 다른 이제 외국에서의 수주 받는 것들, 뭐 해수 담수화 산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몇 년 이렇게 좀 걸리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는 기간 동안 해가지고도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장기적인 진짜 뭐 10년 막 그렇게 8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로 반영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 수주를 받을 것 같아 수주를 받았어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 그게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안 좋은 상황들은 아니고 이미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흑자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실적이 잘 가겠지만 두산 밥켓과 두산 피어셀 그리고 수소 터빈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을 해보자. 물론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들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18,000원 부분들. 자, 우리 지지구간 제가 저점 지지구간들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60일선 부분들이랑 여기 16,000원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서치 센터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시황에 대한 분석 자료들, 정보들 다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